이해관계를 수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지.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 현재 사안은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있는 것으로 알고 특검에서 있습니다. 수사해서 예. 특검이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뭉개려고 그러는 거지. 특검에서 어? 네, 특검 그 수사를 말이 되는 소요? 특검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특검에서 밝혔나 그 사람? 안 밝혔지.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 특검이 넘겨야지 그 자료를. 불량한 거야. 특검이 뭐를 그냥 넘어가려고. 네, 특검이 특검에서 하는 것 별개로 경찰에서 감찰 조사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요? 아무 자격도 없고 정의감도 없으면서 수사권 넘겨주니까 그것만 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엉터리야. 첩보를 받은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도 의원실에 알려주지도 않고 특검에 알려주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수사 경찰 맞아? 특검이 알려줘야지. 특검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뭉개놓은 거 아니요? 예,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면서 경찰청에 대한 자료를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압수 자료 그 명단도 있어? 있냐고? 없는 거 아니야? 네, 그 부분은 제가 압수한 자료 부분을 제가 뭘 확인을 준비하고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요 국감장소에? 어? 잠깐 가만 있어요. 예. 그걸 좀 확실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 관련 공무원을 알고 있으면서 안 알려줘 버려요? 특검에서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특검에서 요청이지 알려줘야 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청장으로서 당연히 업무를 수행해야죠. 나는 이걸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 당장 그 아는 사람들 명단한테 넘기세요. 그리고 그 특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도 실시하세요. 예, 그 부분은 허위보고한 경찰관을 조사하세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청장 직무대행께 말씀드립니다. 그 수사기관한테는 제공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나온 지금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는 불응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사생활을 이유로 해서 이 소위 말해서 공개적인 이 제공은 하기 어렵다면 소위 말 그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면서 자료를 제공해야죠. 이런 중요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오면 결국 그 불씨는 고스란히 경찰에게 가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위원장, 자료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에 대한 그 제공을 하시라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민 의원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지난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날 저희 국민 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 충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팩트들을 점검했는데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진숙 위원장인데요. 이것은 기획체포로 봐야 됩니다. 제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보시죠. 8월 상황입니다. 8월 12일, 20일, 25일 3차에 거쳐서 속사포처럼 영등포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근데 12일에 발송하고 14일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20일에 발송하고 24일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25일에 발송하고 29일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직무대행님, 출석 요구서는 원래 무작위로 이렇게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요구일을 상의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남기거나 고의로 회피하거나 이럴 때 발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송하고 나서도 언제 할 수 있는지 생업이 있고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틀 후에 출석해라, 4일 후에 출석해라, 또 4일 후에 출석해라, 한 달 사이에 3회 이렇게 속사포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차 출석 요구서 발송하기 전에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무작위로 3회 발송하고 그때 더 충격적인 것은 영등포 경찰서 수사 2과장이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 뒤통수를 칩니다,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에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조사가 있었을 때 성실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8월 상황인데 9월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은 더 충격적입니다. 9월 9일 오전에 영등포서 수사과장님하고 이진숙 위원장 측이 을지훈련 등 사정이 있고 등등 하니까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된 출석일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수사를 보강하고 출석을 기다리고 이게 통상의 관례죠? 제가 그 보고받기로는 합의가 된 것은 아니었고 이거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일방적이 아니라 출석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9월 27일에.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바로 오후에 4차 출석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5차 출석 요구서가 그 다음 주에 또 발송됩니다. 그리고 6차 출석 요구서가 그 다음 주에 속사포처럼 연쇄적으로 발송됩니다. 이 9월은 더 의심스러워요. 4차, 5차, 6차 일주일 간격으로 기계적으로 나갑니다. 9월 9일, 9월 12일, 9월 19일, 27일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속사포처럼 이거를 발송해요. 그리고 나서 9월 27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국회에서 방송법,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담당 기관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그 전날 제출해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검찰에 가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거 꼭 가야 되느냐 물으니까 대리 출석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도를 설명한 것이지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대리 출석 얘기한 건 허위 보고에 가까워요.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영장이 나와요. 10월 1일에 6차를 횟수를 누적하고 대리 출석이 안 된다고 설명해서 10월 1일에 발부를 하고 한 달짜리입니다. 바로 다음 날 자택에서 체포합니다. 추석 연휴 시작 날입니다. 8, 9월의 상황은 기획 체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이시죠? 체포영장은 지금 경찰이 사용하는 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경찰분이 압니다. 체포영장을 속사포처럼 2달간에 발급해서 누적 획수를 축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지명수배된 분이나 등등등 해서 이미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되고 소재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의 소재 파악이 됐을 때 이게 48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그 48시간 내에 딱 구인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하거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청해요. 그게 체포영장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보는 국회에서 생중계되는 필리버스터 자리에 앉아 있었고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6차에 걸어서 출석 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발행해 놓고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대리 출석이 가능한데 이거는 고의로 회피한 거다 해서 영장을 받고 집행을 해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예, 이 사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예, 이 사안은 그 선거법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6차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 기계적인 답변 중단 예, 듣겠고요. 체포영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예. 이거 영등포 경찰서장 수사 2과장의 단독 행동입니까? 아니면 직무대행님 인지하고 지휘하신 겁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영등포 경찰서와 그리고 서울경찰청 국수본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직무대행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사전에? 저는 사전에보다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청구되었을 때
발부될 때 그러면 이때 6회 그 누적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예. 모르셨고 체포영장 신청할 때 아셨다는 거죠? 주간에도 또 보고를 출석 요구서를 했다든지 이런 때 보고를 받습니다. 통상 몇- 국무위원을 몇 차례 체포할 때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하시죠? 예, 뭐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영 의원님. 저희들 국감 가보면 의원 대기실에 회의장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화면이 다 설치됩니다. 그래서 잠깐 나가더라도 거기서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답변한지 알 수가 있는데 수십 년 국감 나오면서 이런 상황 처음 봤어요. 대기실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나가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바로 그 조치가 다음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명패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국회에서 가져온 거냐? 국회에서 가져온 겁니까? 경찰에서 만든 겁니까? 일회용 국정감사하는데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종이 조각 하나 가지고 놔도 되지. 나는 뭐가 도대체 이 국민들 개념하고 안 맞아서 큰일이야.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응? 네. 아니 다 듣습니다. 얼굴 보고 내가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이 듣고 의사진행 발언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세심히 더 챙겨 빨리 연결하세요. 예. 네. 자. 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게요. 그 의원 대기실은 이 회의장의 상황이 고스란히 중계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회의 진행과 휴식 과정에서 이 원만하니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니까요. 곧바로 지시해서 회의장 상황이 중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네. 예.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유재성 차장님, 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6번이나 출석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반 국민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가 되거나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6번이나 기다려서 합니까? 너무 봐주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법원에서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체포 영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그거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적법하게 잘 처리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법과 분명히 절차에 그렇게 의해서 말씀하셔야죠. 왜 머뭇거리십니까? 제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PPT 보시면 작년과 올해 언론에 보도된 관계성 범죄로 최소 8명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 담당 경찰관 인력이 지금 최근에 늘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 스토킹 포함해서 관계성 범죄 여청 수사 인력은 좀 증가한 현원만 것으로 늘었죠. 예, 예, 증원은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원이 증가한 것은 내부 공모를 통해서 인력 재배치를 했을 뿐이지 한 명도 새로운 인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것은 스토킹 담당 경찰관의 겸업률이 너무 높습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60%, 올해만 58.3%. 겸업률이 이렇게 높으면 제대로 스토킹 교제 폭력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일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동결 기조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관계성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행안부에 경찰청 자체에서 지금 관련된 경찰의 증언을 요청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 8월에만 올 7월 6월부터 7월까지 계속 관계성 범죄가 일어나니까 올 8월에 78명 정도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거 경찰이 여성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알면 뭐 합니까? 이거를 심각하게 알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예. 유재성 차장께서 지난 그 7월 31일 날 대전 방문하셨죠. 예, 그 그렇습니다. 전에 사고가 쭉 연이어서 나면서 그때 움직이신 거잖아요. 네? 이거 올해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안 띄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더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관계성 범죄가 사후 관리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PPT 7 보여주세요. 지금 보니까 교제 폭력 모니터링 대상자가 8,783명, 스토킹 모니터링 대상자가 11,576명입니다. 다 합쳐서 2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293명의 스토킹 담당 경찰관들이 이게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1인당 69건입니다.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 돌려주세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 한 명이 평균적으로 71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한 명이 107건까지 수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경찰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는 겁니다. 이건. 네? 예, 의원님, 그 저희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대책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있고 종합 의원님이 대책 세운 거 알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그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될 인력의 보강이 예. 가장 절실합니다. 지난 9월 11일 날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을 했는데요. 현장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서적 소진이 돼서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토로를 합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이 일선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국정과제 98번에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고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신 거 아시죠? 예,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윤호중 장관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인력을 증원해줘야 될 것을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로 하셨어요. 예. 인력 증원을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종강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대행님, 예, 요즘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에 대한 취업 사기 그리고 납치, 감금, 살인 이 문제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 건수가 572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80건은 아직도 안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 그리고 외교부에 접수된 건수를 전체를 받아서 네. 저희가 전수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신고 건수가 최근에 급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21년 4건, 22년 1건, 23년 17건. 그런데 24년 220건, 25년 330건입니다. 최근에 550,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25년 현재까지 550건이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전에는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이 범죄 콜센터나 범죄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라오스가 여행 금지 국가가 되면서 24년 초부터 캄보디아 쪽으로 이제 청장님, 그러면 다른 나라와 다른 동남아 국가 연계된 국제 범죄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라오스 쪽에 이제 그 피해 신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줄고 2024년에 외교부 통계에 의하면 220건이 납치 감금 신고가 됐고 25년도에는 330건이 외교부 쪽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제가 예.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예. 국제 범죄가 굉장히 다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나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보면 되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예.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외사 인력을 확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외사국을 아예 폐지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 인력들 어디 갔습니까? 외사 인력들. 그 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이제 원래 그 해당 업무 기능별로 이렇게 분산이 됐고 일부는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PPT 좀 띄워주세요. 원래 외사국이 1,1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청이 73명, 시도청 1,027명. 이게 다 폐지됐고 조직 개편 후에 국제협력관이라고 본청에만 살려뒀습니다. 49명. 그리고 1,000여 명이 축소가 돼요. 이 인력이 기동순찰대로 갔잖아요. 왜 그 말씀 안 하세요? 기동순찰대로 배치가 됐잖아요. 예, 일부 소위 기동순찰 묻지마 범죄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직제가 없어서 이게 시도청에 외사 인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방첩 업무에 대해서는 또 안보 수사 쪽으로 갔고 또 그 외사 범죄 수사와 관련된 인력은 일부 또 형사 기동대로 또 이렇게 분산 배치가 됐고 그래서 해당 1,000여 명이 저희가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0여 명이 기동순찰제로 배치가 됐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예, 받았습니다. 일부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예, 기동순찰대로도 배치가 됐고 그러면 저기 지금 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바로 그저께까지입니다. 우리 경찰청에서 국가별 재정별 인터뷰 공조 현황이에요.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34건 해놨어요. 알고 계시죠? 이 중에 회신이 온 게 8건밖에 안 돼요. 공조 요청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자료가 없답니다. 알 수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이거 어떻게 파악이 전혀 안 됩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 범죄 발생한 것만 보이니까 지금 그것만 파악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공조 요청한 거는 하나도 회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또 번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캄보디아는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모집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상황을.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데 왜 외교부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 공조를 안 합니까? 저희가 외교부와는 지속적으로 공조 협력을 하고 다음 있고 PPT 보여주세요. 이게 청년들이